안녕하세요. 오늘 양정고등학교 시험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시험 문제가 어땠는지 직접 한번 풀어봤고요. 그 풀어본 내용들 보면서 이번에 킬러가 없었다고 하는데 1등급 컷은 조금 올랐고요. 2등급 컷은 한 1점 정도 저번 중간고사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시험이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2등급 컷은 그대로고 1등급 컷은 오른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문제 평범하게 역함수의 함수값을 계산하는 문제였고 y에 그냥 5 대입하면 되는 문제죠. 2번 문제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시험 범위가 전 범위였기 때문에 중간고사 범위였던 문제들도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했죠. 3번 문제. 여기 뒤에 조금 잘렸죠, 영상이. 4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원소의 합구하는 문제. 여기까지 특별한 거 없는 무난한 문항들이었어요. 5번은 산술기한데 등호 성립 조건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6번 문제는 접선 공식 알고 있으면 좀 무난하게 풀 수 있었을 거고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썼어야죠. 7번 문제가 좀 조심해야 됐습니다. 요런 그 명제 문제는 항상 등호 차이로 틀리죠. 그래서 중위권 친구들은 여기서 실수 안 하도록 잡아가는 것이 좀 필요했습니다. 8번 문제도 역함수가 원함수와 같다라 그랬는데 대칭성 이용하는 거였고요. A랑 B랑 같다라는 것만 잘 체크하면 무난하게 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중위권, 중하위권 친구들한테는 7번, 8번 문제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문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9번 문제 대칭 이동해가지고 직선거리 구하는 문제였죠. 아마 도형의 이동 단원을 조금 잊어버렸다면 살짝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전 범위가 시험 범위인 만큼 좀 편식 없이 모든 문항을 다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험 범위가 전 범위니까 공부할 양이 많은 것은 굉장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교과서나 부교재 정도는 중간고사 범위도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차함수와 무리함수, 모양이 일치함을 이용해 삼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였어요. 이번에 부교재 연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11번 문항 역시나 중간고사 범위 집합에 해당되지만 부교재 문항이었고요. A의 부분 집합의 개수와 B와 서로 소인 집합의 개수를 제외하고 겹쳐지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해주면 되는 문제였고요. 빠르게 좀 스킵하면서 볼게요. 12번 문제는 이거 부교재 문제인데 일단 y는 x랑의 교점 체크하고 그래프 그려서 이차 함수의 대칭성 이용하는 문제죠. 이거 그냥 연산으로 밀어붙이면 조금 계산할 것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 그려서 이차 함수가 축에 대해서 대칭임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이 계산을 줄이고 답을 빠르게 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총 근이 5개, 6개가 나오는데 이 6개의 합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로 일정하다라는 거. 그래프 그려서 보면 간단했고요. 이제 13번부터가 항상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죠. 요것도 마찬가지 부교재 문제. 이번에 함수의 개수 문제가 2문제나 출제돼서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함수의 개수 문제 중에 제일 무난한 편의 문제고요. 우리 반 친구들 직보 때도 요거 변형 문제만 2종류로 이제 풀어봤고 오히려 직전 날 풀어봤던 변형 문제보다 무난했습니다. 14번 문제는 P가 Q에 포함되는 케이스 찾는 문제였고요. 기억 같은 경우는 A랑 B랑 같으니 Q에 포함되는 상황이고 니은도 A, B가 0보다 크다고 하니까 Q랑 완전히 동일한 동치인 상태죠. 디귿은 이제 A,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 사분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판단하고 파악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직분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파악하는 거 싹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쵸? 15번 문제가 이제 부교재 문제는 아닌데 어떤 모든 이런 것들이 포함된 명제 같은 경우는 매년 출제가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떤이
포함되는 명제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판별식 쓰지 마라. 2차 부등식 나왔다 그래서 판별식 쓰지 말고 반드시 최대값이나 최소값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감소함수니까 마이너스 5에서의 값을 확인해야 됐었고요. n이 짝수일 때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접근을 하되 이 녀석이 증가함수니까 x가 5일 때 값을 확인해서 얘가 n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요를 풀어나가는 문제였죠. 그래서 n의 값이 그냥 1부터 7까지 값을 모두 더하란 뜻이었기 때문에 계산해버리면 6까지인가요? 그쵸, 6까지네요. 그리고 16번이 항상 킬러 문항이 나오는 번호인데 굉장히 좀 쉽게 나왔어요. 16번이 그죠? 그래서 좀 많이 당황을 했고 이 문제 부교재 문제고 직전 날에도 했고 사실 정말 너무 많이 봤죠 이 문제.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문제 틀린 친구들이 없어요 그죠? 다 잘 풀어오셨고 그래서 객관식이 전체적으로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위권 친구들한테 만만치는 않았을 거예요. 단답형 1번 문제 마찬가지 부교재 문제고 이것도 정말 지겹도록 풀었어요. 정말 10번도 넘게 연습을 했던 문항이기 때문에 정말 기계적으로 좀 그래프가 나오죠. 점근선 체크하고 그래프 그리는 거 살짝 스킵했습니다.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만 체크하고요. 최소값이 A인 경우랑 얘가 최소값이 꼭지점인 경우로 나눠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거였고 그죠? A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마이너스 2일 때 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하는 거였고요. B의 값 구할 때는 꼭지점 대입해라 라고 했는데 사실 대입하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하긴 하다. 거리고 미용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다. 그죠? 그러면 계산할 것도 훨씬 좀 단순해지고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많이 연습했었기 때문에 단답형 1번 요즘 계속해서 부교재 변형 문제로 단답형 1번이 출제가 되는데 그거 점수 확보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죠? 단답형 2번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크게 어렵진 않으나 단답형 2번이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었고 얘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무리함수를 평행이동했다 라고 생각하고서 이 시작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관찰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삼각형이랑 세점에서 만나려면 일단 접하는 게 기준이라 그랬죠 항상. 접하는 거 기준으로 올라가야 될까 내려가야 될까 이걸 관찰을 하라 그랬었고 언제 접하나 봤더니 이 4분의 1을 준 이유가 있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y는 x랑 우리 이거 1대1 1대2 이거 외웠죠. 그래서 요 4분의 1, 4분의 1, 그리고 4분의 2만큼 요 떨어져 있을 때 접하더라. 다시 말하면 이 시작점이 y는 x 빼기 4분의 1 위에 있을 때 그때 접하는데 어디서 접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작점에서 한 칸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접하네 라는 것만 체크하면 요거보다 시작점이 위로 올라가면은 두 점에서 만날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안 만날 거야가 기준이 될 거예요. 근데 m이 정수기 때문에 위로 한 칸, 뭐 아래로 한 칸,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은 사실 결국은 그 시작점이 y는 x 위에 있는 경우 혹은 y는 x 빼기 4분의 1 위에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우리가 고려할 수가 없어지고 그걸 파악하는 게 사실 시험 시간 내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그쵸? 그 시간에 쫓기면서 이거를 생각해서 풀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시간도 많이 쫓기고 있고. 그래서 요게 정답률이 제일 낮았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y는 x 빼기 4분의 1 위에 시작점이 있으면 이렇게 접하는데 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 점에서 만나는 게. 왜냐면 여기 접하면 세 점에서 만나는데 이 시작점이 0, 1일 때는 괜찮지만 2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두 점에서밖에 안 만나요. 접할 때랑 요 반대쪽 직선에서 해가지고 두 번밖에 안 만나고 그러면은 또 세 점에서 만나려면 이제 한 칸 위로 올라가야 돼. 내려가면 안 만난다 그랬으니까 한 칸 위로 올라가서 무리함수 그려가지고 y는 x랑 두 점에서 만나면서 반대쪽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랑 한 점에서 만나는 요런 케이스를 또 세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킬러 문항이었고요. 단답형 3번은 항상 킬러 문항이 나오는 문제 번호인데도 불구하고 부교재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함수의 개수 문제고요. 그렇다면 정답률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앞에서 이 문항들을 풀면서 시간이 많이 뺏겼을 거예요. 왜냐면 평소 같으면은 보통 15번, 16번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스킵하고 풀었을 거고 일단 다른 거부터 쭉쭉쭉 풀고 나서 하나씩 채웠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중위권 친구들, 중하위권 친구들도 사실상 지금까지 버릴 문제는 딱히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 공부했던 문제들이고 다 부교재 문제들이고 다 하나씩 건드려보고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제 상위권 친구들은 오히려 쭉쭉쭉쭉 풀면서 이번에 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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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했을 수 있지만 이제 중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함을 더더욱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답형 3번 같은 경우는 부교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케이스 분류를 해가지고 하나씩 세줘야 되는 문제였죠. 근데 이제 이게 시간에 쫓기면 이런 문제가 특히나 더 실수하기 좋기 때문에 이제 뭐를 포인트로 잡고 세라 그랬어요? 135를 기준으로 잡고 세라 그랬죠? 왜냐면 지금 치역이 135니까 제일 먼저 5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류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1이나 3이 가는 곳이 결정이 되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케이스 분류를 하면서 침착하게 세보시면 두 가지, 네 가지 그리고 여기서 또 두 가지 나왔고요.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 나오면서 몇 가지 나왔죠? 세 개, 9가지 이렇게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서술형 증명 문제 나올 거니까 꼭꼭꼭 외워라 라고 하면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켰더니 빈칸으로 나와가지고 조금 허무했죠. 3K 아니, 빼기 3K 빼기 2 이거 꼭 주의하세요 라고 했었고 그리고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것도 연습했습니다. 그죠? 3m제곱, n제곱 뭐 정리해서 3의 배수이므로 n도 3의 배수이다. 3K라고 놓으면 해가지고 대입해서 정리하는 문제 직전 날까지 정리해드렸던 문항이었고요. 생각보다 이걸 다 풀어보니까 한 28분 정도로 문제는 사실 쉬웠는데 시간이 그렇게 여유치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